열심히 공부해 주시는 우리 여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강의 진행하고 있는 교수 이선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발해의 정치적 발전에 대해 강의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이 발해는 아시다시피 고구려가 멸망된 그 다음에 만주 지방 그리고 연해주 지방을 호령했던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장악한 마지막 왕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동북공정의 문제로 고구려 발해 역사, 이 심지어는 백제 역사까지 중국이 집요하게 자기들의 역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출제 비중은 상당히 최근 높아지고 있고요. 우리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민족의 왕조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셔야겠습니다. 통일신라하고 당시 같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신라하고 관계 속에서 약간은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부터 살펴보시죠. 고왕, 대조영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천통, 연호 이름입니다. 동모산, 무왕, 인안이란 연호를 썼고 흑수부 말가를 정벌했고요. 장문유 장군을 보내 당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문왕의 연호는 대영입니다. 이 여진족 부락 중에 천리부를 정벌을 했습니다. 무왕하고 좀 구별을 해야겠죠. 당나라하고는 화해를 하고 신라하고도 화해를 해서 신라도라고 하는 교통로를 개척을 합니다. 발해 중앙관제를 삼성 6부 정비를 했습니다. 발해수를 중경에서 상경, 동경으로 이전한 왕이기도 하고요. 선왕은 연호를 건음을 썼습니다. 요동을 장악하고 중국, 당나라로부터 해동, 성국이라는 칭호를 들었고요. 발해의 정목을 5경, 15부, 62주로 구분한 발해 최고 전성기 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하나 제가 수정을 좀 해야겠네요. 정예공주, 정예공주와 정효공주는 이 발해 문왕의 두 딸이 됩니다. 제가 연애 밤을 새워서 정리를 하다 보니 조금씩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애왕은 거란의 침입으로 발해가 멸망했을 때 왕이 되겠습니다. 거란이 926년 발해를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는데요. 이 고왕, 무왕, 문왕, 선왕, 애왕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것이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한편 발해는 698년부터 926년간 존속했는데요. 특별히 문왕과 선왕의 업적에 대한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죠. 우리 조금 자세한 이야기로 논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고왕,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극이 있었죠. 그 고왕입니다. 7세기 후반, 연호는 천통, 연호는 황제를 표방하면서 내가 집권한 지 몇 년이다 이런 걸 뜻하는 건데요. 만주 길림성, 동모산, 어떻게 보면 부여가 있었던 지역이었죠. 그 내교 깊숙한 동쪽에 건국을 합니다. 698년이고 당시 고구려를 무너뜨린 당나라 신라와는 매우 적대적 관계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통일신라의 왕은 역시 통일신라 전성기를 이끌었던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고왕이 7세기 후반의 왕이라면 이에 반해 무왕은 8세기 초반의 왕이 됩니다. 연호는 인안, 인안이라는 연호를 쓰고요. 대문예, 사실은 이게 동생인데요. 이 동생을 보내 흑수부 말가를 정벌하라고 시켰더니 말갈은 여진족의 과거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대문예가 흑수부 말갈과 연합을 해가지고 당나라에 투항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았던 걸까요? 그래서 이 출제 포인트는요. 발해가 흑수부 말갈과 연합해서 당나라에 맞서 싸웠다가 틀리게 됩니다. 흑수부 말갈은 대문예와 함께 당나라 편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무왕은 당가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선봉했었던 장군이 장문유 장군이 되겠습니다. 당나라 산동 지방의 등주를 공격을 했었고요. 말 그대로 무왕, 무서운 이 뜻이죠. 칼을 뜻하는, 전쟁을 뜻하는 전쟁 무자 아닙니까? 당나라 신라는 여전히 적대적이었고요.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돌걸, 그리고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 이 외하고 같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궐과 외는 일본은 발해 멸망할 때까지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비록 무왕 다음에 문왕 때에 당나라, 신라와 관계를 개선합니다마는 돌궐과 일본과 관계를 단절했다고 하면 틀리게 되니 이 점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기 통일신라의 왕은 성덕왕입니다. 지난 시간 같이 공부 좀 했었죠. 헷갈리는 분들은 지난 시간 강의라던가 강의 이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무왕에 맞서 당나라는 신라가 발해를 공격하게 했었습니다. 이거 역시 성덕왕 때 일이지만 성덕왕도 뭐 바보는 아니죠. 당나라 대신 발해랑 싸울 이유는 없다 보니까 준비는 하는 척이지만 실제 무왕과 전쟁하지는 않았고 무왕도 그 마음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 무왕의 다음 왕이 문왕입니다. 대흠무입니다. 요 하나 다 고치겠습니다. 대흠무. 그래서 대흠무가 이 문왕인데요. 이 대흠무는 8세기 후반의 왕입니다. 연호는 대흥, 보격 기억하시고요. 천리부등 동북방 말갈족을 복속합니다. 그리고 신라로 가는 교통로 신라도를 개설했는데 이건 동해안 따라 이렇게 내려가는 교통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가면 7번 국도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 루트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서 남북 통일이 되어서 그 7번 국도가 원산 거쳐 함경 북도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문왕 때의 통일신라왕은 경덕왕, 해공왕. 그래요. 이 해공왕이 통일신라 중대 마지막 왕이고 선덕왕이 하대에 들어가는 왕이 됩니다.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한편 이 중앙정치 조직인 삼성육부, 당나라 영향이 있지만 자주적으로 수용했다. 기억하시고요. 수도의 중경, 상경, 동경으로 이전하죠. 당나라 신라와 관계를 문왕은 우호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상경은 당나라 수도 장안성이 당시 세계적 도시였는데 이걸 모방해서 아주 그 좌우 대칭형의 웅장한 도시였고요. 가운데로 쭉 뻗은 다리, 주작대로가 있었습니다. 이런 건 당나라 양식을 모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일본 외계 사신을 보내 고려 왕임을 과시했습니다. 비록 신라와는 관계 개선을 했지만 여전히 일본과 관계를 중요시했고 일본에 대해 발해가 종주국임을 황제국임을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발해 문왕의 두 딸로 정예공주와 정효공주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문화편에서 한번 다룰 텐데요. 정예공주 무덤, 정효공주 무덤은 그렇기 때문에 8세기 후반 발해의 모습을 구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9세기 초가 나와서 틀린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9세기 초반의 왕 선왕 대인수인데 연호는 건흥이고 요동지역을 장악해서 발해 최대 판도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발해는 요동지역을 장악한 적은 없었다 이러면 틀리게 되겠죠. 발해 최고의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조직을 5개의 수도 5경, 15개의 지방 조직 15부, 그리고 62개 군현, 62주를 설치했습니다. 당나라로부터 해동 성국, 바다 건너 동쪽에 아주 흥성한 국가이다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시기는 이 통일신라에서는 점차 혼란의 시기로 들어가던 시기인데 특별히 이 통일신라 9세기 후반, 물론 그 선왕때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으로 진성여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후고구려 후백제가 나타나는 시기인데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발해가 무너지게 된 거는 애왕 때입니다. 대인선. 애왕이란 글자 자체가 뭐 좀 슬프랬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10세기 초반이죠. 거란의 침입. 926년 멸망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그 백두산이 대폭발을 했는데 그 여파로 발해가 국력이 세산해져서 거란에게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해석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발해의 왕자 대광년은 고려태조 왕건에게 투항해서 고려태조 왕건으로부터 왕시성을 하사받습니다. 이걸 성을 내줘준다라고 해서 사성정책이라고 하고 민족융합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장면이 사실 발해가 우리 민족이라는 걸 뜻하는 거죠. 발해가 우리 민족이 아닐 것 같으면 중국으로 갔죠. 왜 고려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발해의 왕자 대강령이 태조 안간에게 투항하면서 고려의 영토가 북쪽으로 꽤 넓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건의 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 인덕이 넓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신라는 당시 경예왕, 이 사람이 후백제 견훤에게 죽게 되는 왕이고요. 이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후삼국 시대가 당시 전개가 되다가 신라가 930년 멸망하면서 고려가 한반도를 다시 통일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고왕, 무왕, 문왕, 선왕, 애왕 5명의 왕을 시기별로 7세기 후, 8세기 초, 8세기 후, 9세기 초 그리고 10세기 초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발해의 정치 체계를 한번 보죠. 중앙정치체제는 당나라 제도를 모방한 삼성육부로 문왕 때 채용이 되지만 이게 자주적으로 수용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수용했다고 하면 틀리게 됩니다. 삼성은 3가지 핵심 부서가 있다는 건데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입니다. 정당성에는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습니다. 그 밑에 좌사정과 우사정이 있었고 산하에 6개 부서가 있는데요. 좌사정 산하에 충인의, 우사정 산하에 지혜, 신 부서가 있는 거죠. 충부가 인사, 인부가 재정, 외부가 외교, 지부가 국방, 예부가 법률, 신부가 공사인데요. 선조성은 정책을 심의하고 중대성이 정책을 수립합니다. 결국은 정당성이 최고기구로 정책을 집행하지만 심의하고 수립하는 기구는 따로 있었다. 고려는 이성육부라 또 당나라 제도 삼성육부를 수용했지만 발해하고는 또 다른 의미에서 자주적 수용이죠.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고려는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이렇게 6개 부서를 두었는데요. 고려의 예부의 역할, 고려의 예부는 외교의 역할을 하는 발해의 의부하고 같습니다. 발해의 예부는 법률이라 고려의 형부하고 같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 통일신라 발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정대, 발을 정치하죠.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인데 고려에서는 어사대가 되겠고요. 문적원은 서적을 관리합니다. 발해 문적원, 고려에서는 서적원. 발해의 국립대학은 주자감, 고려에서는 국자감이었다가 충렬왕이 원나라를 통해 정리학을 수입한 이후로는 성균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개경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성균관은 한양으로 옮겨오게 되고요. 한편 문왕이 설치한 삼성육부는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당나라 제도를 모방한 것이지만 육부의 명칭이 충인이 지혜신 이런 식이라는 걸 통해서 자주적으로 수용했다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발해의 수도 오경 그리고 지방 15부 62주 이건 9세기 초 선왕이 정비한 것이죠. 오경은 전략적 유충지인데 기본 수도는 상경. 일본으로 갈 때 이용한 게 동해 쪽에 있는 동경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중경 그리고 남경은 함흥 일대라 신라로 갈 때 동경을 거쳐서 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라도가 이 길을 이용하는 길이었습니다. 서경은 압록강에 있어서 당나라로 갈 때 이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해는 5개 교통로가 있었는데요. 거란도, 거란 갈 때죠. 영주로, 이거는 육지 만주를 통해 당나라로 갈 때. 압록 조공도, 해로로 갈 때, 바닷길 갈 때입니다. 서경을 이용하고요. 신라도는 동경, 남경. 일본도는 동경을 이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통일신라는 경주 빼고 오수경이라 발해 오경하고는 좀 다르고요. 고려는 삼경이 있었습니다.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평양 서경 그리고 경주 동경이 있었는데 문종 이후 서울일 때 남경으로 개편됩니다. 그래서 발해는 오경 15부 62주 통일신라는 경주 빼고 오수경 고려는 삼경 이런 걸 유념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15부입니다. 지방을 15개 오늘날 같으면
경기도, 경상도 같은 개념으로 구분한 거죠. 15부에는 도독이 파견이 됩니다. 통일신라는 구주가 있었죠. 고려는 오도양계라고 하는 행정조직이 있습니다. 62부는 부활에 설치된 단인데 여기에는 자사가 파견됩니다. 자사라는 벼슬 이름은 우리 역사상 발해가 거의 유일하니까 여러분들이 자사가 나오면 발해구나. 5경 15부 62주 그래 9세기 초 발해 선왕이 최고 전성기를 열 때 조직을 편재했었지 이런 걸 기억하시고요. 9년 우리 역사상 지방간의 파견은 항상 현까지입니다. 현 밑으로 보낸 적은 없는데요. 고려도 현까지 지방간에 파견했습니다.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다수 존재했는데 여기가 바로 향소 부곡과 같은 특수행정구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모든 군현의 지방간을 파견하면서 속현이 폐지가 되고 향소 부곡도 폐지가 되죠. 네, 발해, 고려, 조선 같이 정리해드렸는데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역사에서 촌의 지방간을 보낸 적은 없다. 촌은 항상 토착민이 촌주가 되어 간접 통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해 같은 경우는 주로 말갈족이 촌의 구성원이었었죠. 네, 토착민이 형리가 되어 고려에서는 촌을 간접 통제했습니다. 고려도 마찬가지 촌의 지방간을 보낸 적은 없다. 조선에서도 촌의 지방간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통일신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촌의 지방간을 보낸 적은 없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해 군사조직 한번 보시죠. 중앙군으로는 10위입니다. 기억나시죠? 통일신라 중앙군으로는 구서당이 있었죠. 고려 백제 신라 말갈 쪽으로 편성이 된 민족 융합체계였습니다. 지방군, 통일신라는 십정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는데 발해는 특별한 지방군 명칭은 없고요. 병농일치, 그래서 농민이 전시 군사로 증발당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촌락 단위로 조직이 돼 있었죠. 자, 그렇다면 발해가 고구려 영향을 받은 게 있고 당나라 영향을 받은 게 있습니다. 고려 영향만 받았다 틀립니다. 당나라 영향만 받았다 틀리는데요. 이거야 뭐 당연히 당시 교주를 생각하면 발해가 당나라 영향 받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도 호거 같은 거 먹습니다. 중국 영향 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호거를 간혹 먹는다고 해서 중국 민족 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햄버거 먹는다고 해서 미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겠죠. 정치적으로 고구려 중심이냐 당나라 중심이냐, 정치적으로는 당나라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고구려 영향은 고구려 출신 대조영이 건국, 지배층이 태씨, 또 고구려 계통 고씨, 발해 멸망 후 왕자 대강년이 고려의 망명, 일본에 보낸 곡서에서도 고려왕이라고 고려 계승식 분명히 있다. 문왕이었죠. 그랬더니 중국 이놈들이 세상에 부여도 중국 땅, 고구려도 중국 땅, 발해도 중국 땅. 그래서 우리가 백제는 고구려에서 내려갔는데 그랬더니 이놈들이 백제도 중국 땅 이렇게 나온 거예요. 황당한데 한편 당나라 영향을 받은 건 삼성육부라고 하는 정치 조직입니다. 문왕, 그래야 8세기 반왕이 있죠. 주체적 수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부여,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경제 구조로 사실 부여는 목축이 중심으로 밭농사가 진행됩니다. 발해는 농업이 중심으로 목축의 보조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는 유사하더라. 돌궐,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 또 당나라와 한편 친밀한 교류를 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무역이 있었다. 사회적으로 고려와 같은 국가 구성은 고려 사람들과 말갈족이 공존했었죠. 말갈족은 나중에 여진족이 됩니다만 사실 이성계도 여진족 출신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여진족은 고조선 이래 우리하고 생활을 같이 해온 우리 민족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음은 문화적 얘기입니다. 상경에 고구려와 유사한 온돌, 기와 석 등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온돌, 기와 석 등이 당나라 양식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정예공주의 굴식 돌방 무덤은 8세기 후반 문왕의 딸인데 천장에 있는 모주림 구조가, 모주림은 고구려 고유의 무덤 양식으로 천장이 좁아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상경에서 발견된 대형 치미, 이거는 이제 기와집 지을 때 끝에 놓는 모양새 내는 건데요. 고구려하고 쏙 빼다 닮았죠. 이불병자상, 발해 불상인데 이건 역시
고조 양식처럼 불상, 부처 뒤에 이렇게 광대가 장엄한 형태로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반면 문화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 영향을 받은 것도 있었어요. 상경에 있는 영광탑, 이거는 벽돌로 만든 탑인데 나중에 문화편에 사진이 나올 겁니다. 또 발해의 수도 상경이 당나라 장안성을 모박을 했고 쭉 뻗은 주작대로라고 하는 큰 도로가 있었죠. 또 정효공주 벽돌 무덤, 정예공주나 정효공주 모두 8세기 후반 문왕의 딸이지만 정예공주 무덤은 고려 양식이고요. 정효공주의 벽돌 무덤은 당나라 양식의 벽돌 무덤이라는 걸 함께 구별해서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발해와 신라의 외교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쟁장사건, 등재서열 사건은 발해가 신라하고 경쟁을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쟁장사건은 당나라가 외국인을 상대로 치르는 과거 시험 빈곤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당나라하고 신라가 수석을 다투었다. 이것 자체가 발해가 당나라하고는 다른, 중국과는 다른 국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빈곤가라는 것 자체는 당나라가 외국을 상대로 본 시험인데 여기에 발해하고 신라가 시험을 봤다는 건 근본적으로 중국과는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 시험의 수석 합격자가 발해, 신라가 제일 많았습니다. 등재서열 사건은 당나라 황제 앞에서 발해, 신라 사신이 상석을 두고 다툰 싸움이 되겠습니다. 우호적인 관계도 있죠. 신라도. 8세기 후반의 왕 문왕이 신라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척한 교통로였죠. 당연히 우리 역사가들 김부식은 이미 일찍이 고려 때 지은 삼국사기에서 발해를 북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북이 있으면 남국은 통일시라는 얘기예요.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이 있죠. 고조 스님 1년은 그러나 삼국유사에서 발해를 말갈족의 국가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말갈족도 우리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1년의 삼국유사는 발해를 우리 민족으로 처리했다가 일단 틀리게 됩니다. 현재 기준 말갈족은 어찌됐건 이름에 써보듯이 우리 민족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요. 비록 전체적으로 우리 민족이라고 해도요. 고려의 이순유는 발해의 왕들이 우리 민족의 왕들이다라고 평가를 해서 우리 민족 시리즈에서 발해의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 후기 유득공은 이 정조태 왕인데요. 최초의 발해 역사서 발해고를 지어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발해를 지칭인 남북국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합니다. 남북국이란 공식 명칭은 유득공이 발해고를 통해서 썼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하나 더 적어볼까요? 조선 후기 정조 때 신하였죠. 실학자로 이름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 주시고요. 네, 발해, 상경 위치에서 거란으로 가는 길, 영주를 거쳐 당나라로 가는 길, 중경, 서경을 거쳐 당나라 등주로 들어가는 길, 동경을 거쳐 일본으로 가거나 동경, 남경을 거쳐서 신라로 가는 길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모피, 약재, 공예품은 수출, 비단, 서종, 문구류는 수입 기억하시고요. 사실 그 발해의 말이 상당히 중요한 수출품이고 불상, 이불, 병자상이 중요한 수출품인데 이거는 경제편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리겠습니다. 일본에게는 약재, 모피 수출하고 비단, 포, 황금, 숭 같은 걸 수입했습니다. 신라도 위치도 눈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험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출문제는 우리가 한국사능력시험 기출문제 해설에서 보다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발해의 정치적 발전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부분 매번 출제가 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왕, 무왕, 문왕, 선왕, 애왕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고왕의 천통, 동무상, 무왕의 인한, 흑수말가의 장문유, 당가 전쟁, 문왕태 대응, 천리부 정벌, 당가 화해, 신라도, 삼성 육부, 준경, 상경, 동경, 수도 이전, 정효공주, 정예공주, 선왕태 건음, 요동상하, 개동성국, 오경 15부 62조, 애왕, 거란친임으로 멸망. 네, 여기까지 중요한 포인트 잘 정리해 주시고요. 한 번 듣고 뭐든지 쉬운 건 없어요. 동영상을 좀 반복해서
두 번, 세 번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역사 발에 뺏기지 않아야겠죠? 중국에게요. 여러분들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이 수업을 위해 또 이 수업이 더 좋은 내용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 카페 풍산계 그룹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 들어오셔서 작은 돈은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회원가입도 하시고 후원도 해주시고요. 더 많은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호사,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기업,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국사 전문가로 멋진 성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교수 이선호였습니다. 다음 수업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